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잊혀졌었던 바로 그 코너 휴가맨. 풋볼 슈가맨. 네, 다시 하겠다고? 이게 왜 하냐? 어. 야리 리트만엔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네. 리트만엔이 어떤 선수인지, 사실 리트만엔에 대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리트만엔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리트만엔이 국내에서 조금 인지도가 있어요. 이게 왜 인지도가 있냐 하면은 피파 게임에서 그 레전드 선수들이 나오는데 리트만엔이 있거든요. 근데 리트만엔이 왜 인지도가 있냐면은 이 레전드 선수들인데도 그 레전드 선수들마다 능력치가 다르고 네. 쓰임새가 다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천대받는 선수들도 있고 찬양받는 선수들도 있어. 근데 리트만은 전자거든. 아, 그래? 뭐 쓸만한 선수가 아니다 이런 판단에서 뭐 재료용으로 쓰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또 피파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했더라. 네, 안 이야. 돌아가. 오른쪽 손가락이 안 돌아가. 야, 이거 나한테 좀 너무 어렵더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개인 교습 좀 받고 가라. 받아야 되겠어. 박찬우 기다려. 복수 열전이다. 어찌됐든 이런 게임에서 인지도가 조금 생겼는데 사실 리트만엔의 플레이를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커리어가 굉장히 길긴 했지만은 전성기는 90년대거든요. 맞아요. 저조차도 굉장히 어린 시절에 본 단편적인 기억들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나중에 영상을 구해서 좀 더딥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기억들로 있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또 계속 꾸준하게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 기억들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리트만에는 아약스 시절이 최고의 전성기였죠. 아약스밖에 없어 사실. 네.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리버풀을 네. 거치면서 이제 선수 생활에서 절정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네. 다시 아약스로 돌아오는 네.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일단 리트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대체 어떤 선수길래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선수 시절의 뭐 커리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일단 핀란드 라흐티 출생이고요. 뭐 71년 2월 20일생입니다. 이때 87년에 레이파스 라흐티에서 데뷔를 해서 뭐 2011년까지 커리어를 24년 동안 보냈어요. 굉장히 장수한 선수죠. 이런 레전드인데 아약스, 바르셀로나, 리버풀을 거쳤고 그 외에도 뭐 한자, 로스토크, 말메, 풀럼 이런 팀들을 이제 자잘하게 거친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유럽을 대표하는 비운의 스타들. 그래 메이저 대회에 못 나가는 비운의 스타들. 웨일즈의 긱스, 맨유의 긱스, 그리고 AC 밀란의 셰브첸코, 우크라이나의 셰브첸코, 그리고 아약스, 바르셀로나, 리버풀의 리트만은 핀란드 리트만은. 이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이 리그 통산 449경기 173골, 클럽 커리어 통산은 596경기 224골. 이 미드필더, 뭐 물론 공격형 미드필더고 공격수로 뛰기도 했지만은 그런 포지션을 고려하면 굉장히 높은 득점력을 보여준 그런 선수였고 핀란드 A매치 역대 최다 출장 기록 중인 선수입니다. 137경기. 오래 해먹었으니까. 그래, 24년 동안 했다니까. 오래 해먹었으니까. 그리고 정확하진 않는데 제 기억에는 90년대, 00년대, 10년대, 20년대까지인가? 아니 20년대까지죠. 10년대까지. 80년대, 90년대, 00년대, 10년대까지 이런 시기에 다 득점을 했던 유일한 선수였다라는 그런 썰도 있었거든요. 저긴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찾아보지 않아서 이 썰에 불과하지만은 일단 그만큼 오래 했다. 장수했다라고 볼 수 있고 당연히 또 핀란드 최다 득점자입니다. 그렇겠죠. 32골. 근데 요거는 티모 푸키가 또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어. 테오 푸키가 핀란드의 지금의 에이스니까. 그렇죠. 핀란드의 푸키가 지금은 30골로 2골 차. 이건 곧 네. 추월될 것 같아요. 근데 역대 최다 출장은 137경기 진짜 굉장한 거거든요. 그 다음이 제 기억으로는 사미 피아가 106경기인가 100경기 초반대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만큼 장수했던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개인 커리어들을 보면 뭐 핀란드의 상대를 다 휩쓸었어. 그렇지. 어렸을 때. 그건 어쩔 수 없지. 90년부터 뭐 2000년까지 거의 한 10회 가까이 핀란드 올해 축구 선수에 선정되기도 했고 그 위에 네덜란드 올해 축구 선수에 93년에 선정된 적도 있고 93, 94 시즌에는 에레디비지 득점왕도 했고 그리고 유럽 올해 선수 발롱도르라고 하죠. 발롱도르에서 94년에는 파리,
95년에 3위를 기록하는 네. 또 굉장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95년도에 아약스가 챔피언스리그 우승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에 대한 뭐 성과기도 하고요. 그 이듬해 95-96 시즌엔 챔피언스리그 득점왕에도 차지하긴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네. 사실 리트마넨 하면은 저희가 와 대단한 선수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득점왕도 차지했고 네덜란드에서 득점왕도 차지했고 그리고 핀란드 역사에 남는 가장 위대한 선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약스 가기 전 네. 커리어 초반 얘기를 좀 하고 아약스 시절 얘기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절은 빨리 넘어가는 걸로. 네. 그때는 좀 안 아니 좋으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 네. 예. 그 커리어 초반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데뷔했던 그리고 핀란드에서 생활했던 그 시기를 좀 돌아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축구하고 아이스하키를 이렇게 병행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예, 예. 그런 동유럽은 또 아이스하키가 또 인기가 많지.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아버지는 축구인으로서 좀 크길 바랬나 봐. 그러다 보니까 축구계에 또 발을 들이게 됐고 무려 16살 때 프로에 데뷔했어요. 그리고 17살인 그 이듬해 리그 올해 유망주. 오, 안수파티인데. 여기서 안스파티가 나온다고? 어. 그리고 90년에는 올해의 선수. 이게 오. 20대가 되기 전에 다 네. 이뤄낸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 순식간에 핀란드 최고의 스타로 자리 잡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국에서는 이미 핀란드를 지배한 최고의 재능이다. 야, 예, 이미 예. 핀란드는 평정했다. 아, 그렇지. 그러니까 더 큰 선수로 크기 위해서는 해외로 나가야 된다. 큰 무대로 나가야 된다라는 주변에 조언이 많았고 그러면서 여러 국가, 여러 클럽을 돌아다니면서 입단 테스트를 봤대요. 그 과정에서 뭐 스웨덴의 예테보리, 말메, 그리고 네덜란드의 PSV와 아약스, 잉글랜드의 리즈, 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까지 여러 국가를 보면서 이렇게 입단 테스트를 봤는데 그 아약스에서 두 번째로 입단 테스트를 봤대요. 그러니까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는 와중에 이제 두 번째로 아약스에 거쳐서 입단 테스트를 봤는데 그때 바날이 또 굉장히 인상 깊게 봤대요. 당시 아약스를 이끌고 있던 그 바날 감독이 이 리트만의 재능에 또 반해가지고 결국 이 선수를 임대 신분으로 아약스에 일단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린 나이에 핀란드 최고에 올랐다며. 근데 무슨 입단 테스트를 받으러 가. 빨리 다른 데에서 막 영입하려고 움직여야 되지 않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예전에는 어린 선수들은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네. 거예요. 지금이야 높은 이적료 때문에 이적료 올라가기 전에 잠재력 뛰어난 선수를 영입해서 우리가 키우자 이런 생각을 갖지만 예전에는 어린 선수 영입했다가 바로 기대만큼 활약을 못하면은 이적료 날리고 그렇죠. 문제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모두가 2탄 테스트를 보면서 눈치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바날은 눈치가 없거든. 재빨리 찌른 거지. 그 바날이 어린 재능들을 보는 눈이 좋아요. 뭐 다들 잘 아시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리트만의 또 이 재능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약스에 입단하게 됐죠. 결국 임대 신분으로 입단하게 됐는데 입단 초기엔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핀란드에서 네덜란드에 건너오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문화, 새로운 축구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고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렵지. 어린 나이에 새로운 리그에 적응한다? 이거는 일단 리그 적응도 해야 되고 생활 적응도 해야 그렇죠. 되고 여러 네.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인상을 못 남겼고 그리고 하필 경쟁자라고 하기도 그렇죠. 앞에 에이스 베르캄프가 있어. 그래. 베르캄프가 왜냐하면 이 시즌까지 포함해서 3시즌 연속 득점왕을 하던 선수거든요.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젊은 스타로 이렇게 각광받던 그런 인물이었다 보니까 리트마넨이 입단 초기에는 그렇게 두각을 보이진 못했어요. 그래. 근데 이 선수가 재능이 확실히 있다라는 게 그 평가전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또 잘했어요. 특히 이건 아직도 회자되는데 덴버시와의 8대1로 이긴 평가전에서는 혼자 4골 4도움을 기록했대요. 오. 그러면서 아 역시 재능 있는 선수야. 일단 어떻게든 살릴 수는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에 이 시즌에 그렇게 두각을 보이지 못했음에도 결국은 완전 이적을 시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르캄프가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죠. 베르캄프가 이제 인터밀란으로 네. 떠나게 되죠. 그리고 어. 베르캄프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면서 아스날로 가게 되는 거고. 네. 네. 그러면서 베르캄프가 떠난 자리를 누가 메워야 되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리트마넨도 그 가운데 후보였고 페테르센이라는 그런 경쟁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페테르센이 초반에 부상으로 좀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리트마넨이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 결국 이 시즌이 리트마넨이란 선수의 이 이름을 네. 알리게 되는 그런 시즌이 됩니다. 사실상 리트마넨이 등장하는 시즌, 사실상 네덜란드를 정복하기 시작한 시즌. 네. 예, 이 시즌에 26골로 득점왕에 오르고 올해의 선수도 선정되면서 어떻게 보면 3연속 득점왕을 차지했던 베르캄프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웠죠. 예.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골은 좀 떨어졌는데 이 시즌은 본인에게도 그렇고 아약스에게도 그렇고 역대적으로 엄청난 아직도 회자되는 그런 시즌입니다. 네. 바로 94-95 시즌. 그렇죠. 네. 네, 반할의 아이들. 네. 네. 반할의 아이들이 이 시즌에는 뭐 리그, 유럽을 할 것 없이 그냥 마구잡이를 휩쓸고 그래, 다녔지. 쓸고 다녔지. 내가 여기에 사기당했다고. 네. 아니,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네. 라이지거가 그 얘기했어요. 이 시즌에 우리는 패배라는 단어조차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럴만한 게 리그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7승 7무? 네, 기록 맞네요. 네, 27승 7무로 무패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이때 106득점. 오. 엄청나죠. 엄청난 거지. 100득점 시즌을 기록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무패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7승 4무로 무패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때 전 시즌 챔피언이 누구냐? 크라이프의 드림팀을 박살낸 AC 밀란이거든요. 아니 그냥 AC 밀란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드림팀을 박살냈다는 얘기를 뭐하니? 아니 그만큼 AC 밀란이 대단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AC 밀란을 상대로 조별 리그에서 2번 다 이기고 그리고 결승전에서도 또 이기면서 완전 셧아웃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왕위 계승식을 완벽하게 이루어냈죠. 사실 9495 시즌에 아약스는 진짜 강했고 거기다가 운도 많이 따르고 네. 그리고 뭔가 되는 팀이야. 그렇지. 결승전에서 클라이베르트가 결승골을 넣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 네, 뭐 충분히 근데 그럴 만한 잠재력이 있는 팀이었고 저희가 이 9495 시즌을 회자한 영상도 있어요. 네. 네,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거기에 또 한번 찾아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리트마넨이 또 유럽 최고의 선수로 또 발돋움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롱도르 3위. 네, 이 시즌에는 조지웨아가 발롱도르를 차지한 시즌이거든요. 네. 근데 뭐 조지웨아, 뭐 리트마넨 뭐 누가 받아도 뭐 모자람이 없었다라는 그런 각축을 벌였다라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저희가 9495 네, 시즌 대단했죠. 얘기하면서 대단한 선수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레이카르트 얘기도 하고 세도르프 얘기도 네. 하고 뭐 오베르마스 얘기도 하고 그리고 클라이베르트 얘기도 하고 얘기도 바날 하고. 감독도 얘기하고 하죠. 하지만은 그 팀의 에이스는 리트마넨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는 암스테르담에서 베르캄프보다 리트만의 인기가 더 좋았어. 아 그럼 왜냐면은 챔피언스리그 우승했는데. 아니 근데 베르캄프는 암스테르담 출신이에요. 암스테르담이 낳은 스타거든. 네. 뭐, 자국의 스타인데 외국에서 온 핀란드 그것도 핀란드에서 온 외국인이 그런 스타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렸다는 건 그만큼 리트만이 잘했다라는 거죠. 네네. 스타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하튼 이렇게 잘 하면서 이제는 타 팀으로 계속해서 이적설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실제로 다른 선수들은 떠나갔어 먼저. 네. 네, 이때 보스만 룰이 나오면서 맞아요. 아약스가 많은 선수를 잃었어요. 그러면서 다비즈 그리고 세도로프, 클라이베르트 이런 선수들이 먼저 떠났고요. 그리고 레이카르트는 은퇴를 하고 그러는 와중에도 리트만은 오랫동안 팀을 지켰어요. 예. 그 이듬해 그리고 95-96 시즌에는 그 전년도만큼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결국 결승에 올랐어요. 예, 결승에 올랐지만은 유벤투스와의 승부차기에서 패하면서 아쉽게 우승을 놓치게 됐죠. 네. 근데 이 시즌에 또 득점왕을 차지했어요. 본인 개인으로서는 또 굉장한 커리어에 남는 그런 시즌을 보냈고 그 이듬해에도 좀 리그에서는 고전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때 바날 감독이 아마 경질됐을 거예요. 중도에. 팀이 좀 휘청거리면서 경질됐지만은 리트만에는 결국 팀이
4강까지 올라가는데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 올라가는데 기여했고 그러면서 리트만의 팀은 강하구나. 유럽에서 강하구나.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바날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바르셀로나 지휘봉을 잡게 되죠. 네. 그러면서 바날 감독이 옛 제자 리트마네를 바르셀로나로 데려오게 됩니다. 네. 다만 바날 감독이 바르셀로나를 이끌 때는 리트마넨이 주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백업 자원이었고 또 출전수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날 감독도 나중에 리트마넨에게 기회를 많이 주지 못한 것이 좀 미안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따가 또 리버풀 이야기를 할 때도 하겠지만은 바르셀로나에서도 부상이 많이 시달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9-4-9 시즌에 그 고질적인 발목 부상이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비함스 그때는 코치 매니저가 있었는데 바비함스가 자주 이제 그런 메디컬 테스트를 받으러 다니고 이제 물리치료 뭐 이런 것들을 하러 다녔는데 결국 이게 또 훗날에 또 리트만의 커리어를 좀 맞게 되는 네.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오점이 되게 됐죠. 그리고 리트마넨의 플레이를 봤던 분들은 아마도 리버풀 시절의 플레이를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리버풀 시절엔 이미 몸이 좀 많이 망가져 네. 있던 그런 상태였고 뭐 리버풀 시절엔 적응을 못하고 감독과의 또 그런 궁합이 안 좋았던 것도 있죠. 아약스 시절에 조금 마무리를 하자면은 그 여러 선수들이 떠나가는 와중에도 팀을 지켰고 결국 마지막까지 있었어요. 9-4-9 챔피언스리그 우승 멤버 중에 마지막까지 있다가 반데사르가 유벤투스로 떠나고 데니 블린트가 지금 이제 데일리 블린트의 아버지죠. 네네. 데니 블린트가 은퇴할 때 같이 고별식을 또 하면서 팬들에게 또 환송을 받는 그런 또 장면들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99년도에 바르셀로나로 2001년도에 리버풀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다만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리버풀에서 무엇을 보여주기에는 부상이 좀 있었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본다면 리트만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활약을 펼치고 결국은 아약스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잠깐 뭐 또 보태자면은 이 바르셀로나 시절에 워낙 부상이 많다 보니까 그때 유리몸이란 좀 약간 안 좋은 별명, 오명을 좀 듣기도 했고 실제로 바르셀로나에서는 뭐 29경기 4골 첫 시즌에는 뭐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뛰었는데 다음 시즌에는 한 경기도 뛰지도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해 겨울에 리버풀로 넘어가게 됐는데 리버풀에도 초반엔 조금 좋다가 다시 부상이 또 도지면서 그렇게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고요. 이듬해에는 그래도 한 30경기 정도 뛰면서 또 팀에 기여했지만은 선발로 많이 뛰진 못했어요. 네. 이때 공격수로도 뛰고 왼쪽 미드필더로도 뛰고 했지만은 좀 울리에 감독의 스타일과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지. 울리에 감독은 진짜 전형적인 잉글랜드식 축구를 하는 감독이었거든요. 에밀 헤스키를 최전방에 세우고 마이클 오웬을 달리게 하는 그런 감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스타일 그런 것들이 또 언론의 비판이 또 심하잖아요. 잉글랜드가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리버풀 생활을 또 빨리 접게 되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여러 팀들과 접촉이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은 아약스가 야 우리 또 영광을 함께했던 우리끼리 한번 손을 또 다시 잡아보자. 이렇게 해서 02-03 시즌에 아약스로 리턴하게 되죠. 네. 요때는 괜찮았어요. 02-03 시즌은. 좋았어요. 네. 02-03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 하면은 이때가 그 18-19 아약스 챔피언스리그 4강 시즌 있잖아요. 이 시즌 이전까지 아약스가 유럽에서 가장 활약했던 시즌이에요. 멤버들만 들어보면 뭐 다들 아실 선수들이 있는데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라파엘 반더바라트, 웨슬리 슈나이더, 스티븐 피나르, 뭐 크리스티안 키브 이런 선수들이 있는 그런 무서울 것 없는 그런 쿠만의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팀이었는데 여기에서 리트만이 또 합류하면서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줬었죠. 특히 리그보다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잘했어요. 네, 맞아요. 챔피언스리그에서 중요할 때 골을 많이 넣어줬고 그러면서 이때는 조별리그가 2차에 걸쳐서 치러졌거든요. 1차 조별리그, 2차 조별리그 그리고 8강 토너먼트부터 시작됐는데 8강 토너먼트에서 AC밀란을 만나기 전까지 또 굉장한 활약을 했었죠. 네. 네. 그리고 03-04 시즌을 끝으로 또 아약스도 떠나게 되잖아요. 네, 03-04 시즌이 좀 아쉬워요. 또다시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이 발목을 계속 잡았어. 그러니까요. 03-04 시즌에는 그 크리스티안 키브가 주장이었는데 이탈리아로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또 베테랑 리트만이 있으니까 리트만에게 주장 완장을 줘야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경기를 많이 못 그러면서 좀 친정 팀으로 돌아온 이 마무리가 안 좋게 됐었죠. 그 네. 이후에 뭐 라흐티, 한자스트록, 말메, 풀럼 그리고 다시 FC 라흐티, 헬싱키를 거치면서 커리어를 이어갔지만은 이 이후에는 사실 그렇게 뭐 네. 돋보이는 뭐 빛나는 커리어는 아니었어요. 선수 생활의 황혼기고 출전 기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네, 뭐 대부분 뭐 교체 자원으로 뛰기도 했고요. 근데 이 선수가 정말 커리어를 돌아보고 플레이 스타일을 돌아보면은 정말 매력적이었던 게 공격형 미드필더였거든요. 네. 근데 이때 당시에 공격형 미드필더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플레이메이커.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경기 전체를 관장하면서 스루 패스를 찔러주고 또 연계를 해가면서 경기를 만드는 인상이 강했는데 이때의 리트만에는 어떻게 보면 요즘의 10번과 약간 비슷했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공격 박스 근처에서 혹은 1선 1.5선까지 내려와서 또 연계를 해주고 또 찬스가 났을 때는 또 재치 넘치는 스루 패스로 공격기를 만들어주고 때로는 본인이 빠르게 수비 뒷공간을 파고 들어가서 반박자 빠른 한박자 빠른 발리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 것들에 AC 밀란, 뭐 바이에른 이런 팀들이 굉장히 고전했었어요. 그런 능력 때문에 바날 감독이 항상 팀을 옮겨 다닐 때마다 제 기억으로는 약간 리트마넨 같은 선수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바르셀로나에서도 그랬고 맨유에서도 저는 루니에게 혹은 데파이에게 그런 것들을 좀 기대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 리트마넨이 보여줬던 그런 능력들을 그런 선수들이 보여주진 못했고 아무래도 또 캐릭터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들이 바날에게 항상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바날 감독 생각에도 9495 시즌이 자신에게는 굉장히 화려한 시즌이니까. 그렇죠. 그때를 생각해서 리트마넨 같은 역할을 하는 선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네. 그 정도로 리트마넨은 한 시대를 풍부한 플레이메이커이자 아니면 세컨 스트라이커 아니면 공격형 미드필더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리트마넨 얘기하니까 아예 입에 모터를 달고서 막 얘기한다. 나 리트마넨 1시간 얘기할 수 있다 그랬잖아. 왜냐하면은 리트마넨을 좋아할 때가 가장 축구를 열정적으로 보던 시기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리트마넨 영상은 한 번씩 찾아봐요. 왜냐하면 보면은 예전 축구를 좋아했던 열정 같은 것들을 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매개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저에게 리트마넨은. 그래서 또 요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또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리트마넨 영상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침 튀겨가면서 칭찬을 하고 침 튀겨가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손꾸레는 별로 안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 바르셀로나 시절에 부진했어. 그러니까 아니 좋아하는 팬들은 아약스 팬밖에 없어. 네. 자, 오랜만에 돌아온 슈가맨 코너였는데 네. 리트마넨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종종 A매치 주간 때 하면 이렇게 좋을 것 같아. 하면 재미날 것 같습니다. 아니 스페인에 바르셀로나에 이런 선수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선수들 좀 소개해 주세요. 아껴두고 있어.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야, 여러분. 네, 기대해 주세요. 보겠습니다.